13장입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장. 그러나 오늘은 13장만 읽어야 될까요? 아무튼 제가 30분만 읽고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13장. 페이지는요, 195페이지 되겠네요. 13장 프리젠테이션이란 프리젠테이션의 구성 요소, 프리젠테이션 기획하기, 프리젠테이션 자료 만들기, 프리젠테이션 리허설, 이런 내용이 담긴 13장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이란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사용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이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다. 프리젠테이션의 활용은 주로 학교에서 발표와 강의 때 지식의 전달을 위해 진행하며 세미나, 학회, 국제회의에서의 발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설득을 위해서도 쓰인다. 프리젠테이션은 방송 진행처럼 종합예술이라 불리기도 한다. 단순한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눈짓과 몸짓, 목소리뿐 아니라 시각적, 청각적 자료를 이용해 무대 위 작품을 만들어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국내 한 연구에서 창업 전문가는 창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프리젠테이션 기획 및 구성 능력, 그리고 전달 능력을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비즈니스 현장이나 면접에서 프리젠테이션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비즈니스 활동이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소통의 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프리젠테이션의 능력이 때로는 승진이나 업무 실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프리젠테이션에 능하다. 스티브 잡스, 잭 웰치, 마윈 등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들은 프리젠테이션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프리젠테이션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설득적 프리젠테이션, 정보성 프리젠테이션, 엔터테인먼트 프리젠테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득적 프리젠테이션은 대부분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중을 설득해 원하는 목적을 이뤄내는 것을 말한다. 정보성 프리젠테이션은 지식을 전달하고 나눠주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보의 전달이기 때문에 시간 대비 많은 양의 정보를 주는 것이 좋은 것이라 착각할 수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청중의 상태와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프리젠테이션은 강연과 오락적 목적을 위한 사례로 들 수 있다. 해외 프로그램 테드나 국내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바시, 강연 100도씨 등이 있다. 저는 강연 100도씨는 처음 들어봐요. 테드의 존재는 알죠. 들어본 적은 없지만 세바시는 가끔 봤던 것 같아요. 강의가 지식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연은 사람의 마음을 울려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강연에서 사용되는 프리젠테이션은 프리젠터의 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며 때로는 오락성을 띠기도 한다. 프리젠테이션의 구성 요소. 내용. 말한다는 행위에서 중심이 되는 요소는 콘텐츠, 즉 내용이다. 프리젠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용 구성이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분석을 3P 분석이라 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내용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 서론에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메시지를 던진다. 다음 본론에서는 발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결론에서는 다시 한번 핵심적인 이야기로 마무리지어 전체가 논리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시청각 보조자료, 비주얼 에이드. 프리젠테이션은 사전적 의미로는 발표를 의미하고 발표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적 도구이기도 하다. 유인물이나 팸플릿 등 문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쇄 타입의 자료들이 있다. 이 자료들은 단시간 내에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발표가 끝난 다음에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 또 복잡한 내용을 요약해 차트나 다이어그램, 그래프 등으로 요약 정리해 문자를 시각화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지루할 수 있는 발표 중간중간에 환기와 집중을 끌어내기 쉬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는데 최근에는 동영상 활용을 많이 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시각적 자료 활용의 대부분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모두 파워포인트를 생각하는데 그만큼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스토리 형식의 발표를 하고 싶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시각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 키노트나 프레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한다. 전달자, 딜리버리. 프리젠테이션의 목적은 현장에서 청중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다. 청중이 호감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을 들여 준비해도 청중을 설득하기 어렵다. 전달자는 프리젠터의 역할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호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프리젠터가 신뢰감을 주어야 하며 외모 역시도 내용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외모에서 비롯되는 첫인상은 우리의 지각과 인식을 왜곡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좋은 이미지는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표자는 음성적으로 잘 들리게 하기 위한 목소리 훈련부터 자세, 표정, 시선과 같은 비음성적인 요소들을 조화시켜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프리젠테이션 기획하기. 프리젠테이션을 기획할 때 3P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3P란 Purpose, People, Place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한다. 영어를 꼭 써야 되나요?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필수 분석 단계라 할 수 있다. 목적과 목표 설정, Purpose. 발표하는 목적이 설득이냐, 정보냐, 오락이냐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왜 말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그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이 프리젠테이션이 수업 중 정보를 위한 과제 발표인지, 홍보나 설득을 위한 목적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목적이란 지향하는 바를 뜻하며 목표는 목적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나 계획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목적이 행복한 학교 생활이라면 목표는 친구들과 함께 남해안 1박 2일 여행 가기, 동아리 활동 적극적으로 하기 등이다. 목적과 목표가 잘 설정되면 프리젠테이션을 기획하고 만들 때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어갈 수 있다. 간혹 과제나 미션이 주어지면 슬라이드부터 만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십상이다. 주의사항.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여행 가기라고 하면 너무 모호하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어느 기간 동안 가는지 명시하는 것이다. 청중 분석, people. 프리젠테이션을 기획할 때 청중 분석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목적 설정이나 흐름 설계 역시도 중요하지만 청중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기획을 하게 되면 멋진 프리젠테이션을 하고도 청중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프리젠테이션도 소통의 한 과정이므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신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전달 과정의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다. 참석자들의 인원이나 연령, 직급, 의사결정자 분석,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등에 관한 분석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남성은 접근 방법이 논리적인 전개, 이성적, 여성은 구체적인 사례나 감성적. 접근 전략으로는 남성에게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고 증거 자료나 수치에 대한 자료, 통계, 숫자를 이용하고요. 여성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경험담과 체험담,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령적으로 보면 젊으면 트렌디하고 밝게 접근해야 되고요. 중년은 안정감과 신뢰성이 중요하네요. 또 접근 전략으로 보면 젊은 사람에게는 속도 빠르게 친근감 있게, 의상은 비즈니스 캐주얼, 색채감 있고 트렌디한 도표, 최신 동영상 및 자료가 필요하고요. 중년인 경우는 발음 정확, 음성 크게, 귀가 잘 안 들리나 보죠. 이제부터 존칭어 사용, 화자의 전문성과 신뢰성, 예의와 격식을 갖춘 복장, 잘 보이는 도표와 큰 글씨의 자료. 큰 글씨. 그래요. 중년이면 노안에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 또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나에게 프레젠테이션 하기를 원하나 보네요. 청중의 수가 적었을 땐 소통, 개별 활동이 중요하고요. 많았을 땐 카리스마가 중요하대요. 그리고 개별 활동이 아니라 그룹 활동을 하는 게 좋고요. 접근 전략으로 인원이 적을 때는 개별적 아이 컨택, 질의응답 활용, 아이스 브레이킹 활용, 친근하게 진행. 그러나 인원수가 많을 땐 기자재 점검 필수, 마이크 같은 거 점검해야 되고요. 그룹으로 하는 활동 준비, 공간 언어 사용 전략, 카리스마와 유머 진행. 청중이 많았을 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또 유머러스하게 진행을 해야 되나 봐요. 자, 그 밖에도 전문성이나 청중의 직업 등을 고려해 언어 사용 수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면접 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면접관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파악한 다음 전략을 짜야 한다. 또 제안 프레젠테이션의 경우도 심사위원의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다음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는지 알아두면 유용하다. 무조건 멋지고 유창하게 발표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란 편견을 버리는 것이 좋다. 발표 스킬은 부족하지만 진정성이 드러나는 발표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요즘의 화두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너무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장소 분석, place,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장소나 환경, 자리 배치 등에 따라 발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은 필수다. 조별로 앉아있는 형태의 좌석 배치는 장시간 앞만 보고 진행하면 자세가 불편해져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인물 등도 함께 확인한다거나 조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PT를 준비해 가면 좋다. 세로로 긴 강의실의 경우 슬라이드 글씨가 너무 작으면 뒤쪽에 앉은 사람들은 화면 내용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책상이 없는 의자만 있는 경우 역시도 이를 고려해 발표 준비를 해야 현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어진다. 필요한 경우는 담당자에게 자리 배치를 요구해 효과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흐름 설계하기, 목적과 목표, 3P 분석이 끝나면 다음은 전체 흐름과 구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틀을 짠다. 흐름을 잘 설계하는 것은 건축물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잘 짜여진 설계도는 건축물을 튼튼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다. 프레젠테이션에서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3단 구성과 4단 구성이다.
3단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논리성을 앞세워 기틀을 잡는 것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서론에서는 강조할 핵심 사항을 이야기하고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하고 결론에서는 다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마무리하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4단 구성은 스티브 잡스의 스토리 형식의 프리젠테이션이 주목을 받으며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극적인 스토리라인이 형성되는 구성물에 주로 쓰였지만 요즘 프리젠테이션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추세다. 간단히 말하자면 논리적인 흐름에는 3단 구성이 적합하고 감성적인 흐름에는 4단 구성이 효율적이다. 예시, 취업률이 높은 학교를 컨셉트로 흐름을 간략하게 메모해보자. 3단 구성의 흐름, 서론에선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률이다. 그런가요? 저는 저희 아이한테 그랬는데요. 강의의 질이다. 대학 졸업과 취업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질적 취업률에 대한 각 학교의 데이터 자료, 취업생 현황. 어떻게 자녀들을 지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취업, 그러니까 안정적인 취업 이런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게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그냥 결혼을 미루면 된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배우자한테 많이 쿠사리를 먹죠. 쿠사리가 맞는 말인가요? 핀잔을 많이 들어요. 대책 없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젊은 시절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해야 저는 항상 모든 일에 그 총량제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질환도 총량이 있고 고통도 총량이 있고 그래서 그 총량을 고생도 총량이 있잖아요.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빨리 어린 시절에 채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서론을 꺼냅니다. 대학 왔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걸로 밥 먹고 살지 않아. 물론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론, 학교 소개, 학교 특성, 과 소개, 교수 소개, 교내외 활동,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및 학교의 경쟁력. 결론, 학교의 경쟁력은 곧 나의 경쟁력.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이곳에서의 나의 경쟁력을 만들어라. 저는 어딜 가든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취업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남한테는 이런 얘기 못하죠. 평균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의 삶을 갈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스티브 잡스가 잘 사용했다는 4단 구성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8단 나오네요. 오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전개. 우리가 포기한 건 취업?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절정, 학교 소개, 취업과 성공을 함께 이룬 선배들의 이야기 영상과 기록. 근데 이걸 일반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그 뒤에 그 쌓은 세월이 있잖아요. 결말. 취업 고민은 학교가 한다. 대학생활은 대학생답게. 멋진 대학생활이 펼쳐질 학교. 이게 4단 구성의 흐름이래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소설책, 그러니까 약간 문학의 구조네요. 발단, 전개, 절정, 위기 절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결말, 해피엔딩이 나와야 될 텐데요. 자, 실습이 있는데요. 교수가 제시한 예를 듣고 논리적인 구성과 스토리 형식의 구성 중 하나를 선택해 간단히 요점만 메모해보자. 3단 구성과 4단 구성의 흐름으로 프리젠테이션 할 거를 써보라는 시트지입니다. 하나부터 넘어갈게요. 4. 프리젠테이션 자료 만들기. 자료조사.
기획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가 결정됐다면 자료조사는 그 무엇들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자료는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좋다. 간혹 주제가 정해지면 다양한 자료 조사를 한 다음 회의를 거쳐 목표 방향을 만들기도 한다. 자료 디자인하기. 이래서 그 PPT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1년에 한 번 정도 PPT 자료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부탁하다가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나와서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PPT를 배웠습니다. PPT를 배우고 싶었는데 어때 클래스를 잘못 들어가서 제가 그냥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됐어요. 당연히 A는 못 맞았죠. 그래도 만족합니다. B. 그래서 이제 M만큼은 어떤 기능이 있고 이건 알아요. 시험만 보고 아직 제 프레젠테이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전개는 못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자, 자료 디자인하기. 말할 재료들이 혹시나 좋은 선생님 필요하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 말할 재료들이 수집되면 기획에서 짜놓은 구성대로 재료들을 나열해보는 것이다. 서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얼마나 설득적인지, 빼야 할 내용은 없는지 등을 체크해가며 스토리보드 형식의 초안을 만들어본다. 1차 디자인. 자료를 기획에 맞게 나열한다. MECE. 또 뭐예요 이건? 영어 나오네요. 로직 트리를 이용해 자료 디자인하기 첨부. MECE란 전체를 분류해 사고하는 방식으로 어떤 개념이나 주제를 분류할 때 겹치는 부분이 없고 빠지는 부분도 없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로직 트리는 이를 상위 개념부터 하위 개념까지 분해하는 과정이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MECE, 중복 없음 ME, 누락 없음 CE.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요. mutually 상호간에, exclusive 중복 없이, collectively 전체로서, exhaustive 누락 없이. 거기에 영어가 들어가야 되나요? MEC란 상호간에 중복 없이 전체로서 누락 없이 하는 기획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분해하는 과정이나 방향이 의미가 있어야 하며 분해할 대상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크기나 비중이 비슷해야 전개가 균형 있게 다뤄질 수 있다. 2차 디자인은 전체 스토리보드 작성, 효과, 시청각 자료 첨부 등의 세밀한 내용도 함께 디자인한다. 슬라이드 만들기. 정말 슬라이드 만들기 많이 했네요. 먼저 템플릿을 설정한다. 이제 조금 이런 용어들을 알겠어요. 템플릿이 뭔지 몰랐거든요. 템플릿은 주제에 맞고 발표 대상을 고려해 선택하거나 제작한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굳이 제작까지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요. 강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통일시켜주고 배경색과 모양, 글자색은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슬라이드의 제목은 길지 않게 하며 슬라이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한 구절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갑자기 슬라이드 얘기 나오니까 또 그 수업을 듣고 싶네요. 시험 문제만 띵띵띵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잘 못 봐서 다시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문자의 경우 고딕체 계통, 고딕, 두둠, 굴림을 기본으로 한다. 제가 못해갖고 되게 장시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배우려고 들어갔다기보다 그 선생님 그 말투나 그 수업 분위기 이게 되게 좋아서 그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불량 학생이었어요. 빨리 배우고 졸업을 해야 신입생이 들어오는데 자꾸 제가 그 재수생으로 자리를 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아무튼 배워서 시험을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딕체 계통을 기본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도둠이랑 굴림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글꼴을 사용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2가지 정도를 사용해 제작하는 것이 좋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그런 화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 피로도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글씨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문자 정보는 항목화시키는 것이 좋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문자는 청중들이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시각화한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나가게 왜 그러니까 잘못된 프레젠테이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프레젠테이션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대제목만 들어가서 딱 한눈에 칵칵 그 청중의 눈에 박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배우지 않았을 때는 개념이 제가 없어서 저희 딸이 그랬거든요. 쓰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다 쓰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자, 원고 작성도 필요하대요. 개요 작성.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슬라이드 장표로 만들고 이걸 설명하려면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인지. 5번째,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리허설이라는 게 저랑은 좀 거리가 있는 단어인데요. 연습 이런 거를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책 읽는 것도 제가 한번 미리 읽었더라면 이렇게 떠듬떠듬 읽진 않을 텐데 조금 걸리시죠? 제가 읽는 것이 듣기에. 쉼표가 있어야 될 때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냥 쭉쭉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미리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리허설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고와 슬라이드가 잘 연결되도록 사전 연습을 해본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로 작성된 원고를 이해한 다음 원고와 슬라이드를 연결해보고 원고와 슬라이드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들과 잘 어우러지는지 다시 연습한다. 그리고 실제 장소라고 가정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최종 리허설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Q&A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는 경우는 클로징 이후 질의 응답이 이어지지만 보통은 클로징 전에 질의 응답이 진행되므로 프레젠테이션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진행하도록 하자. 준비, 등장, 오프닝, 진행, 클로징, Q&A, 퇴장. 준비, 설명할 장소에 서서 무대를 한번 훑어보고 시야와 시선 처리에 대한 계획을 짠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군요. 이야기를 들을 주요 청중의 위치를 파악한다. 기자재가 잘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인터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포인터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꽂고 5분가량이 지나야 작동하기 때문에 미리 꽂아두지 않으면 시작할 때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아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포인터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5분이나 지나야 작동을 서로 인식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네요. 나눠줄 유인물이 있다면 인원에 맞게 책상 위에 잘 두었는지 확인한다. 등장.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가 앞쪽에 선 다음 참석자를 둘러보는 여유를 갖고 인사를 시작한다. 인사와 자기소개는 짧고 간단하게 하며 특히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가 부족했느니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게 주의한다. 발과 몸의 방향이 참석자를 향하도록 바른 자세로 선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 전문가답지 않다. 그 다음에 오프닝. 프레젠테이션의 오프닝은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거나 청중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순서라는 것을 명심하자. 명확한 음성과 발음, 눈맞춤으로 신뢰감과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4번째, 진행. 준비된 내용을 발표할 때 슬라이드를 읽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게 초보였을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읽는 수준이어서 그거를 저희 배우자가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한 번 와서 그걸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읽을 거를 다 왜 슬라이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읽으라고 그냥 펼쳐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래도 키워드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PPT 글씨가 활자가 작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슬라이드보다 앞서서 말을 이어가면 준비성이 돋보일 수 있다. 절대 슬라이드만 보고 말하지 말고 청중과의 교감을 생각하며 진행한다. 중간중간에 짧은 사례나 간단한 질문을 통해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하면 좋다. 기초과정에서 배운 강조법을 이용해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다시 한번요. 진행에 있어서 준비된 내용을 발표할 때 슬라이드를 읽지 않도록 주의한다. 슬라이드보다 앞서서 말을 이어가면 준비성이 돋보일 수 있다. 절대 슬라이드만 보고 말하지 말고 청중과의 교감을 생각하며 진행한다. 클로징. 오프닝에서 핵심 내용을 말했다면 클로징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함축해서 정리하는 시간이다. 청중들은 중간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않는다. 때문에 클로징에서 가장 기억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오프닝에서의 이미지가 마지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쓴다. Q&A. 많은 사람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놓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의응답도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있어 중요한 순서라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그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질문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대비하는 방법은 기획부터 제작 발표까지 깊은 관여가 필요하다. 퇴장. 발표가 두려운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무대 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보인다. 저도 그랬어요. 얼른 끝나버려라. 면접이든 발표든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 거의 도망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애쓰며 했던 내용에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려면 인사하고 퇴장할 때까지의 표정 관리도 중요하다. 끝났다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바뀌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최종 모니터링. 리허설을 마치고 난 다음 녹화된 아래 사항을 보면서 모니터링 해보자. 제가 이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얼른 도망갔지만 녹화된 거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럴 때 더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었죠. 목소리의 크기는 적당한가? 아니요, 너무 작았어요. 마이크 사용 시 숨소리나 울림, 퍽퍽거리는 소리는 없었는가? 네, 이건 소심해서 없었던 것 같아요. 발음은 분명한가? 저는 분명했는데 빨랐더라고요. 어미 처리가 확실해 자신감이 드러나는가? 청중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청중을 수준 높게 생각하거든요. 월등히 저보다. 반말이나 지나친 존대로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았는가? 네. 말의 속도는 적당한가? 너무 빨랐습니다. 늘 지적받았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가? 그러다 보면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말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딱딱한 문어체로 말하지 않고 대화체로 편하게 말하는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가 흐트러져 있거나 잦은 손동작을 하지는 않는가? 네, 자세는 꼿꼿하게 했습니다. 눈 맞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저를 바라보시는 분만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딴짓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쳐다보고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주신 교육 매니저님께 아직까지도 감사하죠.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자, 14장은 제가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편안하십시오.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